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8번째 방자안전관리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5개 정도 묶어서 45, 45, 6, 7 이렇게 4개를 묶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조 파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4번째가 피해자 생활 지원, 또 이재민 심리적 지지, 또 위기 직면 시 행동 요령, 피난 경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해재난 시에 발생 시 피해자 생활지원이라는 품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일단 재해를 발생하게 되면 의료, 담요, 구호 같은 거 지원되고요. 또 재난 부식이나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 지원되죠. 근데 빔 프로젝트는 스크린 현황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경우에 소식을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체육관에 이제 TV 같은 게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라든지 현황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봤는데요. 답은 2번이죠. 문제 11번입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에 대비해 비상식음료 비축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사탕과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사탕과자죠. 근데 이제 쌀, 물, 부식 이런 것들도 이제 비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2번 재해재난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금융 혜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금융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최대 2억까지 특례 보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피해자의 소득과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기 위한 연장해 주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해 주거나 또는 유예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 혜택을 위해서는 이제 금융 관련 담당자들을 찾아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이재민의 심리적 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처 방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하루만 치료하고 철수한다. 추후 관리는 필요 없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일단 상황을 평가하고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가지고 주요 문제들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감정과 걱정을 스스로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안적인 대처 전략을 한번 찾아가지고 활동 계획을 수립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재해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또 피해자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것은 이재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를 해봤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고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하도록 해주고요. 또 정보를 공유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리적 외상을 말하도록, 그래서 심리적인 것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구호봉사원에 대한 심리적 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도 스트레스지만 사실은 그 제외 구호봉사원들도 그 스트레스가 많은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소지는 동료와 동료의 관심과 개방적 대화, 취미 활동 등을 해도 절대로 완화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현장에서 식사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소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처 지역의 식당에 모여서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재난에 직면했을 때 행동요령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생 원인을 찾는다. 또 사람이 잘못한 것이 기계가 잘못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 장소를 꼭 찾아야 되는 거죠. 위기 규모도 파악하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낯선 장소에 갈 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건물 주인은 확인 안 해도 되죠. 근데 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것도 이제 그 한 바퀴 장소 주변을 쭉 둘러봅니다. 둘러봐서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걸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비상구나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는 비상구로 도망가는 것이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또 화장실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지진 시
그렇게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장실에 이제 간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남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안전장치가 있는지, 또 화재 경보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2월에 경주 리조트 붕괴 전조가 있었거든요. 이 전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았던 거죠. 또 2014년도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출입구가 좁다든지 비상구가 없다든지 또 구명복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지형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비상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됐으면은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 직면시 행동 요령이 심리적 공황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공황이 왔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밝히는 기회를 갖고요. 또 구조와 집단 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추후 관리를 통해서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해서 빠른 회복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이제 동료 간의 상호 지지가 없이 혼자서만 공황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경로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서와 같이 산도 있고요, 또 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리 가장 안전한 대피로를 이렇게 그려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조금 피난 장소를 알아보고요, 또 소화기, 소화전, 안전도구가 있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우면산 산사태 때 사진인데, 그래서 토속이 흘러내리는 그 빨간색이 이제 위험한 지역이죠. 예측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지도들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피난 지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지적도 지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난 위험 그 지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그런 것에 의해서 뭐 대피소라든지 또는 대피용품이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재난 발생 후에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포기한다. 복구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또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단체 도움을 받아서 또 복구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2004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법에서도 지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 한국 방재안전관리사 협회에서 방재안전관리사를 이제 만들고 재현장 조직을 만들고요. 현황 파악자를 지정하고 또 지원 요청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표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의 기본 기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